2028년 백수가 연봉 3억을 법니다. 의사는 알바를 뛵니다. 믿기 싫으시죠? 근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한때 밤 10시까지 환하게 빛나던 수학학원, 영어학원, 의대 입시, 전문학원들. 지금은 임대문이라는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은 시각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노트북 앞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습니다. 정장도 넥타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는 매달 수천만 원이 꽂히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배당금입니다. 그는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년 전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남자는 지금 이력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삼성전자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6개월째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AI가 그의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2025년에 어디에 돈을 넣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오늘 무한도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3년 뒤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동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챗지, PT, 클로드, 제미나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좀 똑똑해진 검색 엔진 정도로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 있습니다. 편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이 열차가 시속 3만 킬로미터로 가속합니다. 시속 3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13시간 만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2028년 아인슈타인급 천재 수억명이 여러분 폰 안에 삽니다. 월급 0원. 잠? 안 잡니다. 의사, 변호사, 개발자가 하던 일 전부 얘네가 합니다. 머스크는 이 상태를 인텔리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능의 인플레이션. 지능이 너무 많아져서 가치가 연기되는 상황.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능의 가치가 연기되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치동의 학부모님들 매달 500만 원씩 과외비 쏟아붓고 계시죠? 의대 보내려고, 로스쿨 보내려고. 그래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으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AI가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변호사보다 빠르게 판례를 찾고 개발자보다 더 깔끔한 코드를 짜는 세상에서 그 직업들의 연봉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부였습니다. 마차를 모는 기술자들.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공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마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직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의대, 로스쿨, 컴퓨터 공학과에 올인하는 건 1905년에 마부 학원에 등록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몇 살입니까? 10살, 15살. 그 아이가 30살이 될 때 지금 배우는 것의 80%는 쓸모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수학 학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에 나올 때쯤이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잠시 이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서 두세요. 곧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적 노동이 AI에게 넘어간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아십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이 로봇은 솔직히 볼품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물건을 짚는 것도 서툴렀죠. 인터넷에서는
저게 뭐 대단하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년 전에 한 거잖아. 라며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옵티머스의 최신 버전 영상을 보셨나요? 계란을 집습니다. 깨뜨리지 않고요. 옷을 접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배우면은 수백만 대가 동시에 배운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 명이 기술을 익히면 그 사람 한 명만 할 줄 압니다. 하지만 AI 로봇은 다릅니다. 클라우드에 뭐 연결돼 있으니까요. 한 대가 수술을 배우면 전 세계 모든 옵티머스가 그 순간 수술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을 2만 달러까지 낮출 겁니다. 한화로 약 2,700만 원. 그리고 이 로봇은 하루 20시간 일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월급을 안 줘도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인간 노동자 연봉 4천만 원, 옵티머스 연간 유지비 270만 원, 한 15배의 차이. 여러분이 사장이면은 누굴 뽑겠습니까? 계산 끝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지. 감정이 있고 섬세하고 맞습니다. 그 말 100% 맞습니다. 감정 노동이 필요한 일은 당분간 인간이 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장 조립, 물류 창고 분류, 농사, 건설 현장 단순 작업 이런 일에 감정이 필요할까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12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80%가 옵티머스로 대체될 겁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그럼 한국인 노동자는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달 기사,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 자율주행이 터지면 이 직업들도 사라집니다. 카페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타가 이미 강남에서 영업 중입니다. 마트 계산원, 무인 계산대로 거의 교체됐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의미에서 일자리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말을 들으면 솔직히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요.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부유해질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데 부유해진다? 이게 무슨 모순된 소리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준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 아닙니다. 유니버설 하이 인컴입니다. 뭐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소득. 누구나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논리를 따라가 보면 놀랍도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입니다. 로봇이 집을 지으면 인건비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농부의 인건비, 가공업체의 인건비, 유통업체의 인건비. 로봇이 농사 짓고, 로봇이 가공하고, 로봇이 배달하면 음식값의 80%가 사라집니다. 옷,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물건의 가격 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80%입니다. 이게 다 연기되면 물건값이 폭락합니다. 지금 5억 하는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식비.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짜리 아이폰이 2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기술적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 물건값이 떨어지는 세상.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10배가 됩니다. 월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5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만 원은 여가, 취미, 여행에 쓸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부자처럼 사는 세상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세요. 이 풍요로운 미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소유자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로봇이 일하고 AI가 일하고 기업이 돈을 법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 기업의 주주에게 갑니다. 자, 여러분 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로봇 이 번 돈 이 여러분 통장에 꽂힙니다. 배당금으로, 주가 상승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 주식 없이 오로지 노동력만 팔고 있다면 노동의 가치가 0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수입도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는 천국에 가고 노동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월급쟁이인데 자본가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사면 되겠네? 엔비디아 사면 되겠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00년대 초반 자동차 혁명이 시작됐을 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3,000개가 넘었습니다. 3,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회사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딱 3개, 나머지 2,997개는 전부 망했습니다. 그 회사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은 증발했습니다. AI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갑니다. 하지만 5년 뒤에도 1등일까요?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선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BYD가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지노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그 카지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카지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손님이 이기든 지든 카지노는 항상 벌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카지노의 주인이 되는 방법?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S&P 500.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습니다. 나스닥 100. 미국 기술주 상위 100개 기업에 나눠 담습니다. 이 안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습니다. 메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 AI 혁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전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점, 이 인덱스 펀드는 자동으로 청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망하면은 자동으로 빠지고 새로운 강자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0년 전 S&P 500에 있던 기업 중에 지금은 없어진 기업이 수십 개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서 놔두면 알아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줍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험. AI 혁명이 터지면 나스닥 100이 폭등합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폭등합니다. 인건비가 사라지니까요.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오면 이 기업들의 실질 이익은 더 커집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승자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의 최근 30년 연평균 수익률 약 10%입니다. 나스닥 100의 최근 30년 연평균 수익률 약 14%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억 원을 나스닥 100 ETF에 넣고 10년을 놔두면 연 14%로 복리 계산하면 10년 뒤 약 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20년을 놔두면 14억입니다. 1억이 14억이 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과거 수익률이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AI 혁명이 터지면 이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인건비가
0으로 가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폭등하니까요. 지금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약 30%입니다. 인건비가 사라지면 50%, 60%도 가능합니다.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자산이 늡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년 서울 2명의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수 씨. 철수 씨는 2025년에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이 과외비 줄이고 그 돈으로 매달 나스닥 100 ETF를 사자.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30년 그의 계좌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15%를 가정했을 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아이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치동 학원 대신 AI 도구를 다루는 법,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에 투자했거든요. 그 아이는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철수 씨 본인은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연봉이 많이 깎였거든요.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나오는 배당과 매년 불어나는 자산이 부족한 수입을 메워주니까요. 스트레스 받는 직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캠핑을 갑니다. 평일에는 취미로 유튜브를 합니다. 돈에 쫓기지 않는 삶. 이게 철수 씨의 2030년입니다. 두 번째, 영수 씨. 영수 씨는 2025년에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역세권 상가 하나 사면 평생 월세 받고 살 수 있어. 그는 대출까지 끼고 강남의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10억짜리.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의대 보내야죠. 매달 500만 원씩 과외비를 쏟아부었습니다. 2030년 그의 상가는 비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오피스 수요가 줄었습니다. 로봇 카페, 무인 편의점이 늘면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억짜리 상가의 시세는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그의 아이는 의대에 합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AI 진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사 수요가 줄었거든요. 전문의가 돼도 예전 같은 고소득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영수 씨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요. 왜 나만 이런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매일 밤 한숨을 쉽니다. 이게 영수 씨의 2030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현실은 이 중간 어딘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노동 소득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창을 닫을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뭔가를 바꿀 건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행동 지침. 이거 그냥 팁이 아닙니다. 5년 뒤 여러분이 철수 씨가 될지 영수 씨가 될지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펜 잡으세요. 아니, 폰 메모장 켜세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교육비를 점검하세요. 저는 교육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종류를 바꾸라는 겁니다. 대치동 학원에서 수학 공식 외우는데 500만 원 쓸 돈이 있으면 그중 절반인 250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나스닥 100 ETF를 사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10살에 시작하면은 30살에 자산이 됩니다. 이게 진짜 상속입니다. 학원비 영수증은 휴지가 되지만 주식 계좌는 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으로 AI를 활용하는 교육,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 사회성을 기르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게 AI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스펙입니다. 둘째,
원화에서 벗어나세요. 한국인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원화입니다. 부동산도 원화, 예금도 원화, 월급도 원화. 이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나스닥 100, S&P, 오바에게 투자하면은 달러 자산을 갖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 자산은 버팁니다. 오히려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달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기의 기본입니다. 셋째, 예측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에이, 아이버블 아니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폭락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하시죠? 저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워런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마세요. 대신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합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삽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폭락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 세일이네. 이번 달은 많이 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승장이 와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에 반응하기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반응. 자, 정리하겠습니다. 3년 뒤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AI가 지적 노동을 대체합니다. 로봇이 육체 노동을 대체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연기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당장 나스닥 100, S&P 500 ETF를 사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언젠가 해야지 하고 넘기면 5년 뒤에 영수 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당장 증권 앱을 깔고 첫 매수를 하면 5년 뒤에 철수 씨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무한도전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스닥 100 ETF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ETF가 좋은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가이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부자가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무한도전이었습니다.